안녕하십니까? 차동백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세미나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도무지 이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다. 이 불안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이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여타 투자 대상과는 달리 부동산에서는 분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으로 그러니까 투자 종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매수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시간에는 이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종류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지금 현재 상황과 맞추어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의 투자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택의 종류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품군을 크게 나눠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열중해 계시는 아파트라는 상품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받기 위한 옵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 혹은 뭐 재건축과 같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품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의 단독주택 혹은 밑에는 임대를 주고 위층에는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다가구 상품들 그리고 밑에 가장 1층 상가를 넣고 그 2층, 3층에는 주택 형태의 임대, 4층에는 내가 거주하는 형태의 상가주택.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징은 1주택으로서의 단독 등기가 날 뿐 다주택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이외의 상품군을 봤을 때는 1, 2인 가구용 거주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다세대라던가 혹은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소형주택들 이런 상품들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비주택 상품을 한번 보면요. 비주택 상품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한동안 열을 올렸었던 구분상가들 지금 같은 때에는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임차인 리스크가 상당히 불안정화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방향을 틀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지역에 혹은 많은 세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단지 내 상가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구분 상가들을 조금씩 찾기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중소기업용의 어떻게 보면 사무실 같은 형태 그래서 구분 등기가 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기타 상품들을 보자면 뭐 분양형 호텔 같은 레지던스 상품들, 또 그 이외에는 토지, 직접적인 토지 매수를 통해서 내가 차익을 보겠다.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품군들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일단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같은 상품들은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르기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왔던 상품의 종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의 초점이 상당 부분 이런 형태의 과매수권역에 올라온 형태의 상품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올라가는 가격이 전부 다 내 손에 쥐어지는 실제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비용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만 보더라도 보유기간 동안의 보유세, 당장 지난 연말에 보유세,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서 충격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근데 지금 예정되고 있는 올 연말 발표될 종부세액은 그것의 2배 가까이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부분이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분들은 올 6월 달 이후부터는 플러스 10% 20%씩의 추가적인 양도세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 최고세율 65%, 3주택 이상자는 무려 70%가 넘는 그래서 실제 낳는 소득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는 정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정도 수익만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여타의 상품들 역시도 그런 형태의 주택, 다주택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독 형태, 다가구 형태, 상가주택 같은 통건물들의 장점은 1주택으로서 다주택자의 규제는 피해갈 수가 있을지언정 원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 방안이 계속해서 인상적으로 발표가 됨에 따라서 연간 늘어나는 보유세액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형태의 보유세액을 상회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될 영역이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위에 있는 두 가지 상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밑에 있는 소형 주택들, 1, 2인 가구용의 소형 주택 형태의 상품들은 비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비교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불리는 부분은 다주택으로서의 규제는 받을지언정 원체 잡히게 되는 공시 가격이라던가 시가가 작기 때문에 이 과표로 잡히는 영역이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서울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역세권에서는 이런 형태의 물건들로서 임차를 놨을 때 임차에 대한 공실 우려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전세 수요로 인한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근데 그에 비견한 단점으로는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했다가는 이건 역시도 상당히 좀 과도한 세금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주택 형태 상품군들을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는 지금은 낼 거 다 내는 형태의 실효 수익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투자 수익 개념에서의 투자로 봤을 때는 그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소형주택 쪽이 아직까지는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몇 년, 이제 5년, 10년 아주 장기간 동안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에도 지금 주택 수요자들은 상당히 양분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가장 큰 영역이 주택을 실제로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께서 뛰어드는 시장이 존재하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과 1, 2인 가구로밖에 살 수 없는 세대분들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소득만으로는 절대로 이런 비싼 시장에 매수로서 참여할 수가 없는 시장이 이미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런 측면은 코로나 이후 이제 유동성이 확대된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이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장기간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바라보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투자를 영위를 해야 하느냐.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1주택으로서 나의 모든 투자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부채까지 총 끌어다가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를 산다고 해서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 준비가 다 끝나는 것이냐. 근데 이런 형태로 젊은이들이 다시금 시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투자를 이미 경험을 해보셨던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은퇴할 때가 목전에 와서야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저에게 오신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만 올랐으면 그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주택 가격이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내 집값만 월등하게 상승을 했다면 나는 이 집을 팔고 어디든 갈 수가 있고요. 이 집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고 남은 차액을 가지고도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등고선을 그린 주택 가격이 평행이동하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집 한 채만 가지고는 다른 집을 산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하는 것은 투자로서 운영해야 되는 자금과 그리고 거주로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가다 드리고요. 비주택 형태 상품들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매력이 있는 상품군으로 보이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리스크 대비한 수익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 시장인데 비주택 상품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는 커짐에 따라서 계속 임차인 리스크 혹은 금융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계속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게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비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리스크가 늘어나면 수익률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리스크만 올라가니까 도리어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비주택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돈을 저장의 수단으로서 어떤 투자 자산을 봤을 때는 향후 10년가량의 미래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타 사회적인 현상이라던가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과거 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연초 상당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화할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닐 뿐더러 내가 양도가 됐건 아니면 새로운 매수가 됐건 뭔가의 변화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을 올가매는 규제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또 방향을 찾는 시간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방역 권고 조침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주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1부, 2부 나눠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형태의 세미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점심때 12시 반부터 2시 반 사이에 일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12시 반부터 한 4시 반 정도까지. 그래서 2시간 나눠서 아주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차동희 대표님께서 또 1부, 2부 나눠서 상담형 세미나를 진행을 하실 생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내가 상담이 필요하고 이번 1년 동안의 자산 계획 목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전화 예약해 주신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